네, 접착 기초이론과 첨단 소재로의 응용,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접착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많이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어디전 물질, 어디시브 물질이 아주 강하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랩시어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필링 테스트를 많이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만들어지는 뭐 스마트 어디시브라든지 하는 물질들은 이렇게 굳이 어디시브 물질을 발라서 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체 재료 자체가 그냥 붙어도 접착력이 꽤나 강했다가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면 다시 착 잘 떼지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재미난 접착력을 보이는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재료들의 접착력을 측정할 때 많이 측정하는 방법들이 이제 그 보통 JKR이라고 하는 실험 방법이 있었고 그 JKR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는 장비의 세팅과 그 수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JKR 같은 그런 이제 어디시브 문자를 강하게 붙지 않은 재료들 실험이 왜 나왔고 왜 개발이 왜 나왔냐면요. 대표적으로 그 개코 도마뱀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개코 도마뱀이라고 하는 도마뱀이 있는데요. 이 도마뱀은 재미나게도 어떤 표면 위에서도 천장 위에서도 꼭 스파이더맨처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게코도마뱀 발바닥에는 뭐 어떤 그 에폭시와 같은 접착제 물질이 붙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폭시 같은 접착제 물질이 붙어져 있었으면은 다리에 붙였다가 다시 떼낼 때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붙으면은 어떤 방향은 잘 안 떨어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리는 또 잘 떼서 잘 걸어가요. 되게 신기한 좀 웃긴 접착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접착력을 왜 나오는지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즉 동물, 자연을 모사해서 하는 연구 분야들을 보통 바이오미메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한 연구가 이런 신기한 접착력을 가진 그 개코도마뱀은 그 다리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현미경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코동을 발바닥을 보면요.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그 세타라고 하는 최소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세타라는 단위도 하나를 쳐다보면 그 안에가 아주 수많은 가닥들이 여러 가지 하이어라키컬한 구조를 가지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가닥 안에 또 작은 가닥이 있고 그 작은 가닥 안에 또 작은 가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지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표면들은 사실 완벽하게 플랫하지 않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처럼 완벽하게 플랫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벽들은 아주 우둘투둘, 즉 어떻게 말하면 러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러프한 표면 위에 우리가 어떤 물질을 보통 플랫한 재료를 만들어 붙이면 사실 우리는 표면에 붙은 것 같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종이 같은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평평한 종이라고 생각되는 걸 우리 책상 위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 붙는 것은 그 전체 면적이 다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몇몇 부분들이 포인트 컨택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접착하는 면적이 생각보다 작아요. 그럼 이 면과 이 면이 보통 접착하는 힘은 케미컬 폴스는 아니겠죠. 그럼 보통 피지컬 폴스, 아까 우리 앞선 설명에서 드린 뭐 런던 디스퍼션 폴스라든지 아니면 다이폴과 인듀스 다이폴 폴스, 디바이 폴스 같은 경우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힘들은 기본적으로 케미컬 인터랙션보다 매우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접착 면적이 작으니까 힘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접착하는 표면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범프를 조금 만들어 놓은 약간 우둘투둘한 구조라고 하면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접착 면적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면적을 또 형태를 나노 라드와 같은 아까 보셨던 그 개코동안 발바닥처럼 길다란 섬유가닥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요. 그 러프한 표면 위에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붙어 좀 더 많은 면적을 붙일 수가 있어요. 즉 여기의 힘은 사실 하나하나의 힘은 매우 약합니다. 반데어발스 포스, 런던 디스퍼션 포스는 매우 약해요. 하지만 붙는 면적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그 힘의 총합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봤을 때 그 개코 도마뱀이 가지는 힘이 약 제곱 센티미터당 10뉴턴이라고 합니다. 그 10뉴턴의 힘이 어느 정도 힘이냐면요. 우리가 중력과 속도를 9.8m/s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1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약 1kg을 들을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1cm 제곱이 되는 그 면적이 약 1kg을 드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많은 힘을 드는 거죠. 왜 그게 많은 힘이냐면요. 제가 이제 요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그 제 손바닥의 면적을 한번 재봤어요. 간략하게. 이제 정확하게 재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측정을 해봤을 때 제 손바닥 면적이 대략 한 120cm 제곱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 발바닥이 만약에 전부 다 게코도마뱀 발바닥과 똑같은 모양이었다고 하면 그럼 제가 들 수 있는 힘은 120kg이 되는 거예요. 즉, 제 손바닥 하나가 120kg이 되는 겁니다. 두 손바닥이 240kg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스파이더맨이 벽을 잘 타고 돌아다니듯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스파이더맨 프로젝트처럼. 네. 그래서 이 힘을 실제 측정한 논문 결과가 이제 그 UC 버클리에는 풀 그룹에서 2000년도에 네이처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코도마뱀이 걸어가는 방식은 조금 재미납니다. 개코동합은 생각해 보십시오. 붙는 힘은 10kg 정도, 1kg, 면적당 1kg이 되는데 또 다리는 되게 잘 떼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개코동합뱀이 이 표면에 붙였다가 싹 이렇게 밀어 당겨서 쉬어링을 줘요. 쉬어링을 주면서 그 세타들이 붙는 면적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에 엄청난 저항감이 생겼다가요. 다시 요 방향으로 다리를 떼버리면 또 아주 편하게 다리를 뗄 수 있어요. 즉, 쉬어에 의해서는 접착력이 너무 강하고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떼냈을 때는 그때는 접착력이 별로 강하지 않은 그런 표면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에서 이제 실제로 힘을 측정을 했고 그 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곱 센티미터당 한 1kg 정도 될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개코동합에는 어떤 힘으로 붙어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이제 여기 제가 스펠링 잘못 쓴 이유가 이제 프로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어텀 그룹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힐러가 모든 모델을 제안을 했고요. 그걸 실제로 이제 증명을 한 것이 2000년도 어텀과 2005년에 이제 허버가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텀 그룹에서는 이제 이거는 반데어발스볼스다. 반데어발스볼스가 가장 큰 힘이다. 라고 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를 이제 2002년도에 보고를 했고, 이게 2000년도가 아닌 2002년도가 되겠죠. 보고를 했고, 그 다음 허브그룹에서 2005년도에 이제 봤을 때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좀 습도를 조절하면서 실험을 해보니까 접착력이 또 달라지더라. 즉, 개코동화금이 그 캐필러리 포스, 습도와 민감한 캐필러리 포스도 연관을 주더라 해서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개코도마뱀을 이제 모사를 해보고 싶겠죠.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스파이더맨을 모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파이더맨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예전에 좋아했는데, 그때 그 두바이인가요? 어디 이제 중동에 있는 아주 높은 건물을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주인공이 이제 탔던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특이한 방법으로 올라갔어요. 그거보다 이전 영화들에서는 이제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제 그, 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압축기야. 그 진공을 만드는 기계를 이용해서 쭉쭉쭉 벽을 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스파이더맨 어떻게 하죠? 그냥 손바닥만 발만 대면 그냥 타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사람들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가장 원시적으로 했던 방법이 지금 보고 계신 그림과 같이 만들었겠죠.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과 노동이 너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다시 떼냈다 이동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방법은 개코의 모양을 똑같이 모사를 해보자. 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나노 라드 같은 것들을 뭐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노 헤어 같은 걸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개코도 모양 같은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바닥에다 만들어서 붙이는 형태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 그룹에서는 이제 이쪽에 이제 디노즈왈라 그룹에서는 이제 CNT 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발바닥 모양과 유사하게 CNT 번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번들들을 만드는 행위들 대부분 개코 발바닥 모양을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에 했던 실험 방법들이 대부분이 유효했습니다. 잘 붙고 접착력도 많이 늘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대부분이 너무 만들기가 비쌉니다. 제가 스펠링이 좀 틀렸군요. 네. 바이오미메틱스인데 네, 스펠링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 문제가 아주 작은 면적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하는 공정이 너무 비쌉니다. 증착 공정 같은 걸 이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발바닥은 구현돼서 발바닥 만들기 너무 비싼 거예요. 네, 저희가 뭐
어디 옛날에 그 CIA 첩보원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걸 비싼 돈으로 만들어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상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한 공정으로 만들어서 고부가 가치 재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연구된 걸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지아 텍에 있는 바렌버그 그룹에서는 이제 똑같은 개코 동화 같은 표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면을 약간 헤어와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개코 동화 접착 원리가 헤어와 같은 부분을 만들어서 붙였다가 쉬어링을 했을 때 접착 면적이 확 늘어나게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바렌버그 그룹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보시는 서브스트레이트에 고분자를 깔고요. 그 고분자 위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블레이드잖아요. 이 블레이드를 이렇게 5개를 여러 개를 촘촘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블레이드를 함침을 시킵니다. 함침을 시키고 이제 조금 고분자를 멜팅을 하게 되면 얘들이 액상이 되면서 이제 캐필러리 포스에서 얘들이 약간씩 올라가요. 올라가고 난 다음 그 녹은 조금 쫀쫀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칼을 또 이제 블레이드를 조금씩 위로 올리게 되면 그 고분자 필름이 그 고분자 블레이드를 따라서 싹 좀 올라오겠죠. 따라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칼과 떨어질 겁니다. 블레이드와 떨어질 거예요. 그 블레이드가 떨어져서 만드는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 보시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요 사이에 이제 블레이드가 지나간 거겠죠. 그래서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네,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 어떻게 했냐. 그걸 이제 다양한 고분자에 적용을 했어요. PBS라든지 이제 PBS라든지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PBS라든지 PU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재료에다가 이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 구조에 실제로 수직으로 내렸다가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쉬어링이 되면서 접착 면적이 확 늘어나서 접착력이 증대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 한쪽으로 쉬어링 한 거를 풀어주게 되면 다시 접착 면적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면을 만든 이후에 이제 그걸 실험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패드라는 핸드폰 위에다가 이 표면을 만들어 가지고 네, 표면을 만들어서 처음에 붙이면은 잘 떨어져요. 그런데 저거를 이제 웰드 돌려서 이제 쉬어링을 해줘요. 그럼 면적이 늘어나니까 네, 핸드폰이 잘 붙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쉬어링 한 걸 풀어주게 되면은 다시 톡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걸 이제 다양한 곡면에다가 해봤어요. 달걀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시도를 해봤을 때 보시면 그 표면을 똑같이 만들고요. 처음에는 붙였다가 떼내면 괜찮습니다. 왜 쉬어링이 안 났으니까. 그 다음에 쉬어링을 강제로 시켜주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잘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풀게 되면은 이제 그 쉬어링이 풀리면서 재료가 떨어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곡면의 재료든지 간에 그 곡면에 이제 쉬어링을 하면서 접착력을 늘려서 네, 런던 디스퍼션 포스만 이용을 해도 접착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힘의 총합이 늘어날 수 있게 네,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냥 블레이드를 함침시키고 빼는 것밖에 없어요. 네, 조금 더 정교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그렇게 한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네, 표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최근에 앞에도 뭐 설명드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다른 연구 분야에서 이제 접착과 관련된 최근에 이제 팬시하게 보고된 연구 결과들을 좀 재미난 것만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어떤 개발을 하신다거나 연구를 하시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퍼듀 대학교 윌커 그룹에서 이제 2020년도 잭스라는 논문에 이제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요. 이제 결과는 어떤 거냐면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이제 어디시브 물질을 터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기존의 어디시브 물질은 되게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에폭시 같은 걸 보면 에폭시가 굳고 나면 매우 단단하거든요. 뭐 우리 밥풀이 굳었을 때도 엄청 단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코이시브 포스, 그러니까 재료 그 어디시브 물질 자체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물질이 엄청 단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약간 크랙이 같다면, 크랙이 만약에 내부에 존재한다면 원래 기본적으로 너무 브리틀한 재료들 경우에는 한번 크랙이 가기 시작하면 아주 쉽게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터프니스가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 취성인데요. 그래서 이 취성, 즉 크랙이 나오더라도 그 크랙을 조금 견디면서 오래 버틸 수 있는 터프니스가 높은 어디시브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낸 아이디어가 다음과 같습니다. 홍합이 접합을 할 때 이제 이게 워스는 홍합인데요. 이제 홍합이 접합력을 바다에 이제 엄청 접합을 잘하잖아요. 그 접합을 하는 메커니즘 중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제 도파라고 하는 이제 카테콜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카테콜 그룹을 가진 고분자를 따로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테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고분자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이드로필릭한 모이어티를 넣고요. 하이드로포빅한 모이어티를 같이 넣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 고분자를 3개를 만들고요.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재료가 기본적으로 홍합 접합과 같은 어디시브가 되는데요. 이 어디시브 물질 안에다가 첨가제로 다음과 같은 다이올 에틸렌 글라이콜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이올 에틸렌 글라이콜이 이 카테콜 기반으로 한 고분자의 중간중간에 침투를 하게 돼요. 중간중간 침투를 하게 되고 이것들이 하이드로필릭한 모이어티를 가지고 있는 파트들과 서로 하이드로전 본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전 본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우리가 크랙이 가기 시작했다 어디스 물질이 그럼 그 크랙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크랙이 이니시에이션 되면서 점점 거기에 스트레스가 집중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질이 부서지는데 물질이 부서지기 전에 하이드로전 본딩이 먼저 깨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밸런트 본드보다 하이드로전 본딩이 작은 힘이 작으니까 그 힘의 소모가 그 크랙이 이니시에이션하고 발전한 힘의 소모를 하이드로전 본딩 쪽으로 소모를 돌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이드로전 본딩은 또 떨어졌다가 또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본딩을 시작을 하는 본드예요. 공유결합의 경우는 깨지면 다시 붙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하이드로전 본딩은 뗐다 붙였다가 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이런 다이올 파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네, 이런 브레이킹 본딩 그 크랙이 이니셜 즉 그로잉 하는 것들을 최대한 완화시켜서 취성을 높이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하이드로필릭한 모이에트를 가지고 있는 재료가 이 다이올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디본딩 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해서 취성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걸 떼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의 2019년도에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 그린 스태프 그룹은요, 좀 어디시브 물질을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의 그 작년에 만들었던 어디시브와 실런트 물질 양이 거의 롯데타워 20개 만들 정도의 양을 만들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죠. 1,500만 톤 정도 만들었는데 그 재료들이 결국 요새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이슈들이 다 있단 말이죠. 환경을 나중에 추후에는 저해할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최대한 생분해성 물질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그린스태프 그룹은 다음과 같은 걸 제안을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뭐 엘머 글루라든지 하이메트 우드 글루, 뭐 테이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고분자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세 플라스틱 환경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룹에서 한 건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이제 재료를 실제로 어디시브 물질을 합성을 할 때 우선 첫 번째 친환경적인 어프로치로 CO2를 합성하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온난화와 이제 뭐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조금이나마 더 써보고자 그러니까 나와 있는 그 이산화탄소 조금 소모를 시켜서 고분자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든 고분자는 재미나게도 어디시브 물질로 사용도 되지만 추후에 얘들이 이제 뭐 하이드롤리시스라든지 UV를 만드는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생분해가 되게 생분해가 분해가 되게 되는데 분해돼서 나오는 프로덕트들이 매우 재밌습니다. 네, 이 고분자 분해했을 때 이제 재미난 반응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고분자가 실제로 분해되었을 때 네, 이렇게 세 가지 물질로 이제 분해가 되는데요. 재미나게도 이렇게 분해된 그러니까 생분해성, 뭐 어떤 분해성 고분자라는 게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분해된 재료가 환경적으로 안전해야 정말 이게 친환경 고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분해가 된다고 좋은 고분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건 확실히 괜찮은 게 재료가 이제 분해가 되었을 때 나온 재료들이 대부분 뭐 글리세롤이라든지 뭐 프로필렌 글라이콜 이런 재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라스 등급을 받는 겁니다. 그라스 등급이란 건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인정하는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 평가되는 화학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는 대부분 이제 음식 첨가물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나오는 건 이제 뷰트릭 에이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터라든지 페타 치즈에 들어가는 화학물이고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로 나오게 만들었고요. 이 재료가 가진 이제 어디시브가 재밌는 점이 이제 요 코폴리머드가 어떤 특정한 재료에서는 온도에 따라 어디전 포스가 달라진다. 그래서 37도씨에서는 아주 좋은 어디전을 보여주고 있다가 온도가 한 50도씨가 되면 또 잘 떨어져요. 또 다시 37도로 가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버서블한 이제 어디전을 가지고 있고 온도에 민감한 어디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조금 재미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 나오는 이제 논문들 쪽, 특히 이제 하이 임팩트 팩터 저널에 나오는 좀 스마트 어디시브 물질들은 대부분 스마트 어디시브들이에요. 어떤 자극이 바뀌었을 때, 아까 처음에 이제 수호 그룹이 발표한 이제 그 에이시드, 그러니까 pH에 따라서 어디전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린스테프 같은 경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좀 변하면서 좀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었던 그룹에서 보면은 뭐 제작 방법이 간단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새롭게 이제 터프한 어디시브를 만든다든지 좀 새로운 기능들을 좀 추가해서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정확하게는 어디시브 물질이야. 어디시브가 아니라 어디시브 물질을 사용을 한 거예요. 네. 단순한 이제 접착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시브 물질을 이제 재미난 이제 2차 전지 분야에 이용한 건데요. 2020년도에 이제 라이스 유니버시티 투어 그룹은 어드밴스 머티리얼 보고를 한 내용을 보자면요. 이제 캡톤 테이프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캡톤 테이프 어디시브 물질은 이제 실리콘 고분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 고분자를 어디시브로 사용하는 캡톤 테이프, 폴리이미드 테이프인데요. 이 캡톤 테이프를 이제 카파 위에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레이저를 쏴줘요. 레이저를 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캡톤 테이프와 카퍼 사이에 있는 그 실리콘 어디시브 물질이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산소를 만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탄소 부분들 남은 쓸모없는 부분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SiOX 레이어로 변화를 하게 돼요. 근데 이 SiOX가 만들어지면은 보통은 SiOX 레이어들은 이제 인슐레이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차 전지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카파 일렉트로드가 지금 2차 전지에서 전극으로 사용이 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카파들은 어땠냐면은, 이 커퍼 위에 이제 리튬 배터리에서 이 커퍼를 사용하면 리튬 이온들이 점점 붙으면서 리튬 이온들이 여기서 환원을 하면서 여기서 리튬 덴드라이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 덴드라이트들이 점점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대쪽 카운터 일렉트로드가 결국 도달을 해서 쇼트가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배터리는 그는 재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충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 리튬 덴드라이트들을 없앨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돼서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카파 위에 이렇게 SiOX 레이어를 깔면 기본적으로 그냥 실리콘 옥사이드는 절연체이기 때문에 이걸 깔면은 전기화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어디시브 물질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시브 물질이 기본적으로 아주 포러스하거든요. 그래서 이 SiOX 레이어가 매우 포러스해집니다. 그래서 이 포러스한 층을 놔두고 이제 리튬을 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리튬이 덴드라이트를 만들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이클 테스트, 즉 재충전하고 다시 작동하고 재충전하고 작동하면 점점 라이프 타임이 보통은 줄어들어요. 왜? 덴드라이트가 발전을 하니까. 덴드라이트가 많이 발전해서 죽는데 그 라이프 타임을 훨씬 많이 늘릴 수 있었다. 라는 걸 가지고 이제 새로 보고를 했습니다. 제작 방법 자체도 매우 간단하고 매우 쉬운 방법을 이용을 했고 게다가 라이프 사이클 타임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결과에서 좋은 논문이 보고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수호그룹에서 또 재미난 연구를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수호그룹이 만든 이제 스마트 어디시브는 페인리스 어디시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접착제 물질이 어디에 많이 사용되면 사실 최근에는 의학용으로 가장 고부가 가치예요. 어디시브가 가장 고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부분 대부분은 이제 의학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반도체 분야라든지 해당이 될 텐데, 이 의학 분야에서 사용을 할 때 사람들 어드시브가 잘 붙게만 하는 걸 생각을 하지만, 한편은 우리 사람 몸에 여러분이 그 테이프를 예전에 뭐 옛날에 아주 안 좋은 테이프 같은 것도 우리 피부에 붙여놓고 나면 가끔은 이제 가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엘러지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오래 붙이고 난 다음에 떼내면 그 점착 물질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 점착 물질이 더럽게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좀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다시 씻어내기도 힘들 때도 있고요. 그러면 잘 떼야 잘 붙지만 또 원할 때는 잘 떼어지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호그룹이 이번에 한 거는 어떤 거냐면, 잘 붙었다가 원할 때 잘 떼어지게 하는 재료를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드로젤, 그 방은 하이드로젤을 많이 쓰는데요. 이 하이드로젤 사이에 어떤 어디시브 물질을 붙이는데, 기본적으로 그 표면에다가 PAA를 코팅을 합니다. PAA는 다음과 같이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는 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두 재료의 표면을 다음과 같이 철 3가 이온을 가지고 있는 시트레이트를 이제 다 집어넣게 되면, 이 철 3가 이온이 마이너스 차지를 서로 당겨서 다같이 강한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이온 결합으로 이 두 개의 하이드로젤을 붙일 수가 있어요. 즉, 어디시브 물질은 표면은 PAA가 되는 거고요. 어디시브 물질은 철 3가 이온을 가진 시트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트레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료가 잘 붙어 있다가 이 재료에 UV 라이트를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는 몇 개의 그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는 파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철 3가가 2가로 변하게 돼요. 즉, 당길 수 있는 힘이 정도가 훨씬 적어지겠죠. 그래서 결합력이 매우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표면은 재료에다가 이 철 3가를 집어넣고 UV를 쏘았을 때 힘이 거의 10배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은 이제 왼쪽 축은 이제 로그 스케일이거든요. 그래서 UV를 쏘기 전 재료에는 실제로 그 재료 두 개를 붙였다가 하이드로젤 두 개를 붙였다 떼낼 때는 이렇게 UV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온 결합이 강해서 이렇게 아주 저항감이 심한 걸 볼 수 있는데, UV를 쏘고 나면 너무 쉽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실제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기고 있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에 느낄 수가 있죠? 네, 폴리머가 서로 디포메이션을 하면서 서로 안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계속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UV 쏘기 전, 이제 다음과 같은 어디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디태치먼트 상황은 이제 UV를 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UV를 쏘고 난 이후에는 재료가 보는 바와 같이 너무 부드럽게 잘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의학용 같은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요즘은 잘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잘 떼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이 경우에도 좀 스마트 어디시브처럼 포토 디태처블 어디전을 만들어서 한번 예시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좀 부족한 면도 있었겠지만은 그동안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